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떠올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높다라고 생각했던 가격 대비 추가적인 4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옵니다. 우리가 투자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관점과 개념, 심지어는 이 돈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투자의 정답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서 미국이 패권을 뺏기는 게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투자이지 않나. 조선 제약바이오 AI 주도주 공략 자신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도주에 집중을 해놓고 쭉 장기 투자하면 된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부자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행복 파트너 부자TV 스미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또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매주 수빈이와 함께하는 매수 라이브 시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개무량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2025년 올 한 해를 내다봤을 때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큰 성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어느 정도 이 돈의 흐름에서 찾는 투자 기회를 공부해 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한국에 찾아온 기회, 그리고 주도주에 관련된 실질적인 투자 전략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잡아볼 테니까요. 오늘 시간도 한번 집중해 봅시다. 저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돈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돈의 흐름을 통해서 투자의 기회를 발굴하고 주도주의 흐름들도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제가 이 돈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 기회를 찾는 3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부의 정책이고, 두 번째는 기업의 투자고, 세 번째는 개인의 소비입니다. 참고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부의 정책이에요. 지금처럼 특정 정부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게다가 최근처럼 각 국가가 분쟁을 하면 할수록 정부의 역할과 힘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전쟁이 나오는 국면에서는 더 이게 강해지거든요. 지금은 미중 간의 분쟁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각 국이 또 탈세계화로 인해서 실제 전쟁을 하기도 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 앞선 중동, 이스라엘도 그렇고, 각 나라들이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안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 건강,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돈을 쏟아 부어야 돼요. 정책을 확실하게 펼쳐야 되고, 외교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좀 안타까운 건 사실이죠. 정부의 역할이 지금 어느 정도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하루속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러한 마비되는 현상은 빨리 풀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현재는 한국의 정책이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미국의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의 정책을 꼭 중요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강력해진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가 원하는 건 미국의 패권이다. 그럼 그 미국의 패권을 잡기 위해 트럼프가 뭘 하는지를 우리는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한국 입장에서는 위기도 나오고 기회도 나올 테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무역 정책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가장 큰 건 미국을 과거처럼 제조 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를 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감세, 그 다음에 관세 인상, 자국의 기업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는 세금을 더 부과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더욱이 미국의 힘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가장 지금 키우려고 하는 게 제조업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지금 전 세계 제조업 짱은 중국이에요. 미국은 그동안에 제조업이 많이 쇠퇴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미국이 그 죽어있는 제조업을 다시 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성은 사실상 중국과의 패권에서 싸워 이기기 위한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제조업 기반에서 중국의 우위를 잡아야 돼요. 제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인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제조업이라는 게 뭐예요?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품질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조 기반이 무너져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에 싸게 많이 품질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일단은 싸게 만들기 위해서 고정비를 떨궈야 돼요. 떨구려면 일단
인건비를 절감시켜야 되죠. 근데 인건비를 어떻게 절감시켜요? 미국 노동자들에게 야 너네 그냥 밥값만 줄 테니까 일해 하면은 누가 일할까요? 아무도 일 안 하죠?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사람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미국은 로봇과 AI가 결합되어 있는 기술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봇을 공장에다가 다 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에 미국이 진심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정부의 정책들인 계속 펼쳐지면서 로봇 AI 산업을 밀어주니까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 테슬라, 오픈 AI 등등의 다수의 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 돈줄기를 본 거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쫙 몰리는 거죠. 이게 되게 핵심이에요. 제가 로봇을 장기적으로 보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관세를 매기는 이유 중에 또 미국이 계속 상대국에게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손해보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세라는 무기를 본인들이 원하는 또 다른 카드를 얻기 위해서라도 쓰고 있죠. 관세는 트럼프가 참 좋아하는 무기입니다. 미국의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잃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놓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로 인해서 다른 나라와의 그 외교적인 협상을 정말 잘 하고 있는 게 이제 트럼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큰 흐름에 있어서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제조업을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고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관세를 매기려고 하다 보니까 물가를 좀 진정시켜야겠다.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가격을 떨궈야겠다. 에너지 가격을 떨구려고 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큰 정책적인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위기는 뭐가 위기일까요? 관세를 실제로 맞는 산업, 맞는 기업들이 위기겠죠. 그리고 제조업을 부흥시킨대요. 그러면 기존의 제조 굴기를 갖고 있던 산업이나 기업들의 위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 제조의 무기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 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IMF 이후로 이렇게까지 또 경제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조업이 강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지금 가뜩이나 중국에게 제조 쪽을 많이 밀리고 있는데 나중에는 미국한테 로봇 AI를 못해서 밀린다면 그건 큰 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기회는 누가 기회일까요? 기회는 이렇게 미국이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이 금은보화를 미국이 캐내려고 하는데 혼자는 캐내기가 힘들대. 이거 누가 좀 도와달래. 가뜩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오랜 기간 동안 쇠퇴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 제조업을 혼자의 힘으로 부흥시키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른 국가들에게 손을 뻗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손을 뻗을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다음으로 제조를 잘하는 국가들이 누가 있을까? 보니까 일본, 한국, 대만의 제조 협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조선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조선주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강조했던 포인트가 그런 부분이었는데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이 제조 기반에서 좀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산업이 이 조선업이거든. 조선업은 사실상 국방력과도 그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배를 만들어서 상선으로 경제적인 물류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군함을 만들어서 실제 국방력을 키울 수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국방력에 강할 수 있었던 또 큰 힘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 군함, 조선의 힘이 컸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그 많았던 함정들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 많이 노후화됐다라는 거죠. 반대로 중국의 함정은 미국의 함정이 정체되어 있을 때 정부가 확실하게 밀어주면서 폭발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는 미국의 군함의 역량은 점점 떨어지는데 중국은 점점 커지게 되면서 국방력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중국의 전함은 지금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노후화됐으면 배를 찍어내면 되겠는데 배를 찍어낼 수 있는 역량도 안 된다는 거죠. 오죽하면 전 세계의 선박, 신규 수주 이 배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주문받는 숫자의 점유율이 1%도 안 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면은 세계 해군력의 순위가 미국이 원래 압도적인 1위였는데 중국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죠. 해군력 데이터를 봤을 때.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군함 숫자 보세요. 숫자 거의 미국의 2배 가까이로 격차를 벌리고 있어요. 미국은 점점 이게 줄어들 테고 중국은 이게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에
어느 순간부터는 중국이 여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밑으로는 이제 러시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점점 해군에 대한 국방력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그 패권의 지위가 많이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 이와 같이 중국이 아닌 다른 배를 만들 수 있는 국가에 손을 뻗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에 지금 손을 뻗고 있다. 보시면 아까도 데이터를 봤을 때 미국 다음으로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자, 미국 우방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가장 바로 밑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 일본이에요. 사실 이렇게 보면 한국이랑 일본이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 면면을 좀 파고들어 보면은 일본 조선업 현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물론 다른 국가에 비하면 경쟁력이 높긴 하지만 한국, 중국이랑 비교하면은 경쟁력이 많이 낮다라는 거죠. 실제로 일본 조선업에 대한 물량, 이들이 배를 찍어내는 그 물량 자체가 수출보다도 내수 물량 위주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과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딱 미국이 그 원하는 주요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냥 상성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군함까지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북한과 휴전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력 강화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라도 북한이 내려오면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산이 강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보면 또 하나그룹들이 엄청 올랐는데, 그러니까 타국 대비 뭐 군함이면 군함, 잠수함이면 잠수함, 이런 군용 선박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아서 군함에 탑재되는 무기 체계까지 다 조달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전략적인 파트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가 또 미국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이 두 개 기업이 미국 시장에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 예전에 이제 IRA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 지원법도 그렇고 당근을 주려고 해요.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 지어갖고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세액 공제 혜택 줄게. 당근으로 꼬시는데 실상 그들이 원하는 건 미국으로 들어오라 이거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군함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있는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돼. 그 조선소를 아니면 만들거나 만들기 힘들면 이미 있는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해. 그러면 이제 군함을 너네한테 믿고 맡길게. 그러자 이제 하나오션이 이를 위해서 이제 필리조선소에 투자해가지고 군함 건조 능력을 기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얘기 드렸긴 했는데 하나의 김승윤 회장이 하나오션에 처음으로 방문했답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한 이후로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찾아간 거예요. 이 금은보화를 캘 수 있는 기회가 하나오션에 있다 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하나그룹은 애초에 트럼프 측의 인맥을 가진 김 회장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트럼프 시대를 준비하고 그 가운데 트럼프가 캐고자 하는 그 금은보화를 같이 캘 준비를 한 거죠. 이걸 제가 우리 멤버십 가족방에도 그렇지만 유튜브에서도 작년에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을 막 설명해드리면서 2025년 또 대표적인 유망주 중에 탑3에 조선을 이제 꼽아드린 이유기도 한데 오늘 하나오션을 비롯한 하나그룹이 오른 이유가 또 이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애초부터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그런 준비들을 이미 하고 있었고 당선된 이후로는 그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미국의 트럼프가 캐고자 하는 그 금은보화를 같이 캘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다가 오늘 나온 기사가 이런 기사가 나왔죠. 미국의 함정 건조 시장 동맹국에 열렸다. 이전까지는 이 문을 열어줄까 말까, 누구한테 열어줄까, 어떤 기업에 열어줄까 막 왕래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이게 제가 작년 3월에 멤버십 컨텐츠로 올려드린 글이었는데 이것도 최근에 여러분들도 같이 기회 좀 잡았으면 좋겠어서 무료로 계속 풀어드리고 있었거든요. 이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현 상황이 다 이러한데 중요한 건 이미 알게 모르게 미국이 한국 쪽으로 손을 뻗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었다. 그게 언제부터였느냐? 2023년 2월부터였어요. 이게 미국의 해군 소장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한 거예요. 한국은 또 미국으로 초대받아서 가고 또다시 미국의 해군성 장관이 우리나라에 또 오고 또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에 방문해서 미팅을 갖고 그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그룹의 부회장과 현대그룹의 부회장을 초대해가지고 미국으로 또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들이 23년부터 24년 계속 나와졌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한국의 현대그룹과 하나그룹이 함정을 건조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려고 한 거였죠. 근데 이제 그 검토를 거의 다 끝냈는지 어제 오늘 나온 기사가 미국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 등 동맹국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거죠. 이제는 미국 자체적으로 배를 건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맹국에 맡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실질적인 조선업에 있어서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게 실체화가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 조선업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작년에 하나오션의 또 MRO도 미국 쪽으로 수주를 받은 상황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HD 현대중공업이 또다시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실제로 막 물밑에서 나오고 있었지만 주식시장에서 큰 반응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23년부터 조선업을 굉장히 좋게 봤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물음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느낌표로 바뀌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다. 사람들이 다 아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다. 오히려 그렇게 좀 차근차근히 바닥에서 모아가다가 나중에 수익을 키워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좀 우려했던 게 실적이었단 말이에요. 실적. 조선이 실적이 안 나오니까 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투자해? 라는 생각이 2023년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실적이 회복되고 흑자 전환하고, 심지어는 작년에 실적이 뛰면서 트럼프의 그 딱 전화 한마디에 이거 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조선주가 빵 또 뛰게 됐었죠. 추세적으로도 보면은 이와 같이 한 차례 상승 추세로 추세 전환을 실제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두 차례나 상승의 곡선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하나오션까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작년에도 현대중공업은 이미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결국 이 미국 쪽에서 찾는 투자 기회라고 좀 보신다면 하나오션을 주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차례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열심히 공부했던 이 바닥권에서의 흐름들을 결국에는 탈피하더니 진짜 말 그대로 어마무시하게 최근 들어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연이어 이어가고 있네요. 근데 그때도 제가 하나오션을 일부러 더 말씀드렸던 게 뭐였었냐면, 그런 방산 관련 모멘텀들이 상대적으로는 하나오션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것도 맞지만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2,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조선업들이 다 실적이 명확하게 찍히는 데에 비해서 하나오션은 실적이 들쭉날쭉 했었거든요. 근데 이 들쭉날쭉 하다가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럴 때 장기적인 호흡을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고 추가적으로 올해 실적이 이제 좋게 예상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제는 좀 반겨주는 분위기가 나왔죠. 물음표에서 이제 느낌표로 바뀌면서 시장이 좀 알아주고 사주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도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면서 미국 쪽으로의 기회가 HBM에서 나왔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라든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또한 미국의 그 제조업을 부흥시켜 라고 하는 정책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로봇도 로봇이지만 이제 AI 인프라 관련 투자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AI 인프라를 한다라고 봤을 때 이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전력 이쪽도 중요했었기에 전력 인프라 쪽도 계속해서 미국이 대표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투자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또한 너무나 오랜 기간 노후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 노후화된 것들을 다 이제 교체하고 새롭게 또 AI 시대에 맞춰서 전력도 많이 필요하니까 더 신규 투자도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도 기회가 생겼죠. 그때 당시 전력기기 대표적인 HD 현대일렉트릭을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현대일렉트릭도 제가 이제 멤버십 서비스에서 2023년 7월 11일 이때 이제 탈세계화 수혜주로 전력 인프라 관련주를 분석글을 올려드렸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지금 현재 움직임들을 봤을 때 너무나 노후화가 되어 있는 이런 전력 설비 부품들을 많이 다 교체해야 된다. 근데 교체했다고 봤을 때 자체적으로 혼자 하기 힘드니까 다른 나라에 도움 필요한데, 그때 때마침 한국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전력 설비 부품의 수출액이 많이 늘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HD 현대일렉트릭을 같이 공부했는데 이게 HD 현대일렉트릭이 72,000원 할 때였거든요. 이때 보면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죠. 차트만 보면 못 사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랬던 HD 일렉트릭이 지금 그 7만원대가 언제였었냐면은 이때였어요. 이때. 지금에 와서 보면 바닥이네? 라고 생각이 들죠. 이게 주도주의 힘입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 주도주의 힘이에요. 2023년에도 보면 21년 대비 22년,
22년 대비 23년 실적이 계속 튀어 올랐는데 이것만 보면은 너무 많이 올랐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못 산다라는 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심리였죠. 저도 차트만 보면 못 사요. 근데 뭘 보는 거예요? 세계적인 판도, 큰 그림, 결국 돈의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정부는 무엇을 밀어주고 정부가 캐고자 하는 황금이 무엇이고 기업들이 그거를 실제로 캘 수 있는가 없는가. 물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이 있죠. 매일같이 오르는 주식은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과열이 걸리면 당연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조금씩 더 길게 보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올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높다라고 생각했던 가격 대비 추가적인 4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옵니다. 불과 1년 좀 넘어서. 저는 지금 이 세상 이 시대에 우리가 투자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관점과 개념, 심지어는 이 돈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투자의 정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오늘 뭐가 올라갈까? 내일은 뭐가 올라갈까? 자꾸 그냥 코앞만 보는 거죠. 저는 투자를 할 때 빨리 수익을 내는 것보다 돈의 흐름이 몰릴 수 있을 만한 곳에 가서 기다리는 투자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에서 찾는 주도주의 기회, 좀 중장기 투자, 베이스, 구조적인 성장의 기회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는데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이 돈의 흐름에 대한 개념의 공부를 해보시면 그 흐름의 방향성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난잡하지 않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트럼프라는 인물을 그 인물 자체를 공부해보시면 이 사람이 말만 그렇게 막 이랬다 저랬다 하지 이 사람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걸 어떻게 해서든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솔직히 말해서 시장은 많이 흔들렸는데 개인적으로 투자의 난이도는 되게 낮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때도 분명하게 트럼프의 정책에 수혜를 받는 업종은 굉장히 좋았고 그 반대쪽은 그닥 재미가 없었어요. 특히나 관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업종들은 매우 안 좋았어요. 그게 바로 지뢰밭길이라 저는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뢰밭길이 아닌 평지로 가는 게 중요한데 저는 지금은 평지보다도 더 우리가 이 시기에 집중해야 되는 건 미국이 캐고자 하는 그 금은보화가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다. 미국이 뭘 하고자 하는지. 저는 이게 정답지라고 봐요. 제가 2023년에 조선만큼 중장기적으로 좋아 보이는 주식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했는데 그때에는 다들 불신 가득 물음표. 근데 결국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말한 게 맞냐 틀리냐 이걸 떠나서 그건 전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지금 시장에서 돈 버는 방식이 그러한 방식이다. 오늘도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에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주식을 진짜 해야 되는 시기인 건 맞는데 주식을 진짜 잘 해야 될 것 같다. 잘 해야 된다라는 관점은 주도주에 집중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주도주를 찾으려면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돈의 흐름 속에 미국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트럼프의 정책적인 방향성 하에서 그 미국의 빅테크, 그 돈 많은 기업들이 어떠한 금은보화를 캐내려고 하는지 그 움직임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러한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중에 그런 기업들이 없더라도 미국 혼자 못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에 한국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다. 그런 기업들만 찾아놓고 그냥 차근차근 분할 매수로 담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근차근 금은보화는 점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내가 시간에 기대어 투자한 만큼 좋은 결실, 꽃이 활짝 필 수 있지 않겠나. 그게 제가 보는 2025년 핵심 투자 전략이자 제가 보는 올해의 투자 정답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다만 저는 이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공부하고 분석했거든요. 돈의 흐름에 따른 시장의 관점에서. 시장이 나보다 똑똑하다라는 기본적인 바탕을 깔고 시장을 계속해서 봐온 결과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봇 AI만큼은 내 포트폴리오에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스미쌤 로봇주가 10% 올랐고 5% 떨어졌고 또 10% 올랐고 10% 떨어졌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AI를
또 조선을 혹시라도 그렇게 보셨다면 지금 조선을 들고 있을 수 없다. 조선으로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수 없다. 저는 로봇 AI 중에서 충분히 그런 기회들이 질비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기술이니까. 또한 로봇은 미국 혼자 못해요. 제가 수많은 로봇 기업들 탐방도 가고 전시회도 가봤지만 제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사람을 로봇으로 대체하고 싶어요. 그러면 최소한 로봇한테 이 사람이 하던 일을 너가 해 라고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미국은 로봇한테 뭘 시켜야 될지 몰라요. 제조업이 다 쇠퇴했는데 그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중국이 로봇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제조 강국이니까. 그걸 너무 잘 아니까. 거기다가 돈을 다 쏟아붓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은근히 로봇에게 안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제조 기반한 업력과 역량을 토대로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기에 미국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엔비디아의 로봇 관련 협업 업체들을 보면 일본과 대만 업체들이 많아요. 그 두 개 국가들 모두 제조 강국들이죠.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 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다 되진 않겠죠. 일부 실제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 주인공 옆에 껴서 명품 조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주인공 플러스 명품 조연이다. 얘네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잘 갖고 있느냐, 씨앗을 뿌려놓고 잘 가꾸고 지키느냐, 그게 지금 시대에서 미국이 패권을 뺏기는 게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투자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분석을 잘 해보시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특히나 미국 쪽의 고객사들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끼가 있는 거죠.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그 빅테크 기업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주인공과 같은 기업들과 정말 손에 손을 잡고 금은보화를 캐낼 수 있는지를 보면서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대응 전략은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로봇 굴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거를 잡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굉장히 집중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현재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미국과 중국의 진영 대결로 양상을 띠고 있고 제품 양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뒤처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적극적으로 자국 업체 및 공급망 구축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건 자체적으로 하겠죠. 대신에 못하는 건 동맹 국가들에게 손을 뻗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그럼 수빈쌤 조선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조선처럼 미국이 한국에게 필요로 하는 대표 산업이 뭐가 있을까? 그러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항상 다음번에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시장은 우리한테 기회를 줍니다. 그 다음 기회가 무엇인지를 보시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막 달려가는 버스, 그거 내가 어떻게 해서든 잡아보겠다고 막 손 뻗어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이 잘 안 보려고 할 때, 그럴 때 내가 침착하게 좀 더 신중하게 차분하게 보다가 지금 사람들이 안 볼 때 차근차근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조선 다음의 기회는 로봇 AI 쪽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예요. 이쪽이 사실상 국가의 패권을 잡게끔 만드는 기술은 아니죠. 대신에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핵심 기술이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제약바이오 의약품들 같은 경우에 중국 업체들의 이 제조 역량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라고 해서 중국 쪽과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이런 쪽의 정책들을 펼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식을 공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내 걸로 만드느냐 못 만드냐인 것 같아요. 만들어도 얼마나 내가 그걸 알고 확신하고 들고 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 작년에 다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탑3를 그래서 뭘로 꼽은 거냐면 이런 흐름에 따라서 조선,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AI, 여기에 최근 들어서 새롭게 부각된 로봇까지, 저는 이 네 가지 산업을 계속 좋게 봅니다. 언제까지? 미국이 여기에 투자를 안 할 때까지.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와 관련한 사실상 국내 대장기업 기회를 잡고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신고가를 계속 뚫어주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 실적도 정말 꾸준하게 매년 성장하고 있는
독보적인 기업이죠. 글로벌에 또 5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충분히 훌륭한 기업들이 있고, 그런 기업들이 미국의 패권 싸움에 있어서 반사수혜적인 측면으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기회로서 돈을 벌고 있다. 충분히 기회가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 분명 다 아실 건데 정리가 안 되고 내 걸로 못 만들었을 뿐, 사실 투자의 난이도는 생각보다 쉽다. 그거를 생각을 정리하고 실천을 해서 시간에 기대어 투자를 하는 게 이 기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기다렸던 4년 만에 부자 될 기회이자 한국 증시의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기회가 시작된 만큼 작년에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께서 2025년의 주도주로 좋은 결과를 내고 계심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데요.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봄이 온 것이고 여름과 가을이 다가올 것을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주도주의 기회를 잡지 못하셨더라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진심으로 이번 기회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작년부터 돈의 흐름을 통해 공부하고 분석한 2025년 투자 정답지를 저의 분석 방식대로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주식의 100% 정답은 알 수는 없지만 준비했던 기회의 장세에 따라 공부했던 주도주들이 실제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최대한 잘 참고하셔서 부디 이번 기회의 장세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시금 수익과 함께 계좌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께 축하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도 앞으로 더 좋은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혼자 투자하기 어렵거나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2025년 주도주의 기회를 저와 함께 좀 더 체계적으로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달 2월까지만 행복 패키지로 새롭게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과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행복 패키지에는 제가 생각하는 2025년 성공 투자의 정답지이자 주도주와 함께 핵심 기업들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구체적인 매매 전략, 그리고 저의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겨 있는 강의와 교재까지 싹 다 준비되어 있는 부자TV 공식 멤버십 서비스로서 연말까지 함께 오감 만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특별히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무료로 배송해드리는 저의 핵심 노하우가 가득가득 담겨있는 이 마스터북 교재까지 보내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